네, 화면 다들 잘 보이시나요? 네. 네, 그러면 간략하게 제가 이번 석사 논문에서 활용했던 방법론과 그 한 학기 동안 논문 심사를 거치면서 했던 그런 프로세스들, 과정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북중러 접경지역 도시 간 교류협력 활동의 영향관계 분석을 주제로 이번 학기 석사 논문을 작성한 석사과정 경보영입니다. 네, 목차 같은 경우 이렇게 빨간색으로 제가 오전에 좀 오늘 오후에 발표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제 결정이 나왔고 이 발표 자료 자체는 제가 2차 심사를 준비하면서 제 논문 심사위원분들께 논문을 소개하는 목적으로 만들었던 자료를 베이스로 오전에 좀 여러 그 빨간색 이런 글씨들 하이라이트를 해서 좀 추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목차 같은 경우는 장 레벨, 그러니까 뭐 1장의 서론, 2장의 이론적 고찰 이런 장 레벨은 논문 학기 초에 선행 연구,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연구실 선배분들의 그 석사학위 논문이 지금 책장에 몇 개 있어서 그것들을 주로 참고를 해서 목차를 참고했고 5단계 구성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1장의 서론, 2장의 이론적 고찰, 3장 연구 방법, 4장 분석 결과, 5장 결론이라고 하는 아마 대다수 연구에서 이러한 흐름일 텐데 이러한 5단계 구성으로 저도 마찬가지로 잡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그 하위에 장 레벨 하위에 절 레벨과 또 여기서 파생되는 그 항목 레벨은 논문을 쓰다 보면 이게 이제 이동하기도 하고 삭제되기도 하고 추가되기도 하면서 마지막까지 계속 바꿔갔습니다. 이러한 다음으로는 이제 이게 예컨대 논문 심사 한 2차 1, 2차 논문 심사의 발표 자료라고 가정을 하면 목차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별지를 마련을 해서 이제 2차 심사 발표에서 이 1차 심사 발표 때 심사위원분들이 주셨던 검토 의견을 이제 2차 심사에는 어떻게 반영을 했는지 그런 것을 좀 한눈에 보기 쉽게 별지로 정리한 페이지도 마련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제 차후에 다음 학기부터 논문 심사를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부분도 고려를 하시면 좀 더 발표가 매끄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적인 부분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연구의 큰 틀은 전문가를 대상으로 이 두만강 하류의 북중러 접경 지역에서 수행할 수 있는 도시 간 교류 협력 활동들 중에 그 중요한 활동이 뭔지 또 다른 활동의 그 활성화에 영향을 크게 주는 활동이 뭔지를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설문을 받고 그 받은 응답 결과를 데마텔이라고 하는 그 다기준 의사결정 기법의 한 갈래인 데마텔이라고 하는 기법으로 분석을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이 데마텔로 파악한 그 교류협력 활동 요인 간 영향 관계를 통해서 도시간 교류협력 활동 중에 좀 주요한 활동이 무엇인지를 도출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논문 학기 초에 연구 주제를 정하고 즉 무엇을 연구할 것인지를 정하고 그 다음에 이 연구를 왜 하는지 그런 목적을 잡고 나서는 큰 틀에서 잡습니다. 이거는 세세하게 잡기에는 좀 아직은 선행 연구 리뷰도 하지 않았고 감이 없기 때문에 큰 틀에서만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좀 더 공고히 하면서 동시에 연구 방법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행 연구에서 이 방법론이 주로 다루었던 것인지 혹은 잘 안 다루었던 방법인지 주로 다뤘던 방법인지와 안 다뤘던 방법인지가 중요한 이유는 너무 자주 다룬 방법이면은 이 방법론 자체가 좀 본 연구의 차별성을 부여할 때 좀 매력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자주 다룬 방법도 좀 지양해야 될 것 같고 반대로 너무 선행 연구에서 안 다룬 방법을 본 연구에서 활용하게 될 경우에는 선행 연구에서 그 방법론을 아직 안 쓰고 있거나 못 쓰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적절하게 적당한 수준에서 선행 연구에서 이 방법론의 빈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좀 고찰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이 방법론을 잘 찾았다고 해서 그것을 제가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지, 즉 방법론의 스터디를 통해서 그것이 뭐 복잡한 뭐 코딩이나 예컨대 코딩이나 데이터 활용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제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접경지역 관련 연구이기 때문에 그 국내외 접경지역 관련 연구를 사례 조사를 했고
그 결과 이제 주로 이런 접경지역은 물리적 접근이 불가하고 현장 조사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로 문헌 검토랑 그다음에 관련 그 지역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자문, 그리고 뭐 그런 설문조사 이런 것들을 토대로 그 설문조사 기반 연구가 대다수였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이제 설문조사 기반으로 그 설문조사의 응답값을 연구자가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질적 연구 방법론에서는 좀 그 객관성, 그 주장의 객관성에 대해서 면밀히 검증하는 절차가 생략된 것을 하는 연구들에서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본 연구에서는 좀 괜찮은 방법론을 가져와서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문제의식을 여기서 포착을 했습니다. 네, 이 부분도 유사한 흐름이라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의식을 찾고 그것을 데마텔이라고 하는 기법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데마텔은 Decision Making Trial and Evaluation Laboratory의 이 앞글자를 일단 약자이고 다기준 의사결정 기법의 한 갈래입니다. 다기준 의사결정 기법은 MCDM이라 해서 익히들 아시는 AHP가 대표적인 다기준 의사결정 기법이고 또 많이 쓰이는 ANP가 있고 다음으로 자주 쓰이는 게 데마텔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현실의 어떤 안건에 대해서 여러 다기준, 여러 기준을 고려해서 대안에 대한 그 우선순위와 선호 순서를 결정하는 방법론입니다. 저도 그래서 AHP를 가장 먼저 떠올렸고 저도 작년에 연구과제에서 수행한 경험이 있어서 AHP를 고려를 하다가 추가적으로 쓰는 연구를 검토하면서 이 다계준 의사결정 기법 안에 AHP뿐만 아니라 뭐 ANP도 있고 데마텔도 있고 또 다른 기법들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중에서 이 데마텔을 본 연구 방법론으로 좀 채택하게 된 것은 이 기존에 자주 쓰이는 방법론 대비 어느 정도 이 방법론들의 단점을 보완하는 성격이 있어서였습니다. 그래서 AHP가 이제 중요도 산정, 우선순위에서 중요도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산정한다면 데마텔은 영향관계를, 요인 간의 영향관계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산정하는 체계입니다.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영향관계 분석 연구이니만큼 좀 더 잘 들어맞는 면이 있어서 데마텔을 최종적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렇게 좀 큰 틀에서 데마텔을 써야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난 이후에는 그것을 좀 논리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해서 선행 연구들을 데마텔 기법을 활용해서 지금 제 필드인 국토 도시 분야에서 활용된 그 연구 사례가 있는지를 찾아봤습니다. 이러한 하는 연구들을 통해서 처음에는 이제 문헌 연구 사례 조사, 그 다음에 그런 것을 바탕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그 응답값을 데마텔로 분석하는 이 유사한 과정들이 반복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질적인 그 계산과 분석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설문조사입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도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한 연구이고 이 설문조사를 수행해서 얻은 그 기준 혹은 요인 간의 영향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일정한 그 행렬 형식의 응답값을 받아서 직접 영향 관계 행렬이라고 하는 모 행렬을 가장 기본이 되는 행렬을 구축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것을 뭐 간단한 정교화 과정을 통해서 모 행렬을 정교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정교화된 행렬을 이미 마련된 한출식에 의해서 종합 영향 관계 행렬이라고 하는 중요한 행렬값으로 얻게 됩니다. 이것은 그 정교화 행렬과 단위 행렬에서 정교화 행렬을 뺀 것의 역행렬을 곱하면 되는 그러한 산출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산출식까지 얻으면은 그 데마텔 기법의 분석 계산 프로세스는 끝난 거고 그것을 이제 해석하는 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행렬이기 때문에 행과 열 요소가 있는데 그 행의 합과 열의 합 그것을 각각 영향도와 피영향도라고 하고 글자 그대로 이제 행의 합 영향도는 그 행에 해당하는 요인이 원인으로서 가지는 인과점수를 나타냅니다. 그다음에 열의 합은 그 요인이 결과로서 가지는 인과점수를 나타냅니다. 이런 두 개를 조합해서 중심도와 원인도라고 하는 값을 얻고 또 이것 두 개를 각각 한 축으로 하는 그 영향 관계도라고 하는 그래프를 도시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요인 간 영향 관계를 분석하는 이 일련의 과정을 데마텔이라고 합니다. 좀 더 이제 세분화해서 단계별로 4단계로 세분화해서 설명을 드리면
대마텔 기법의 분석 대상은 이런 행렬 조사표입니다. 이것은 설문조사 단계에서 이렇게 행렬 형태로 설문조사를 수행하게 되고, 예컨대 이 D2라고 하는 요인이 D1이라고 하는 요인에 1이라고 하는 값만큼 영향도가 있다. 또 여기 D4는 D2의 3이라고 하는 값만큼 영향도가 있다. 이런 식으로 행위 열 요소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도를 묻게 됩니다. 이것을 완성을 하면 전문가 1인당 하나의 그 행렬이 완성이 됐고, 그것을 응답값을 평균을 하게 되면 이 직접 영향 관계 행렬 A라고 하는 하나의 모 행렬을 얻게 됩니다. 이 모 행렬을 아까 보셨던 이 행의 합 중에 가장 최대값으로 나눠주게 되는 것이 이제 정규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간단한 과정이고, 정규화 행렬 X를 얻게 됩니다. 이 X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정한 산출식에 넣고 돌리면 이 종합 영향 관계 행렬 T, 이 분석의 대상이 되는 행렬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투입 산출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투입 산출 모형의 유발계수와 동일한 개념이고 일정한 승수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클을 고려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이제 종합 영향 관계 행렬 T를 얻게 되면 그 행렬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행의 합과 열의 합, 영향도와 피영향도가 얻게 되고 그걸 조합해서 중심도와 원인도를 얻게 됩니다. 이것을 X축, Y축으로든 네. 그래서 이 원인도 값이 사실상 핵심이 되는 지표인데 영향도에서 피영향도를 뺀 값입니다. 그래서 이 값이 양수이면 그 요인은 원인 인자의 성격이 강한 것이고 음수라면 이 피영향도가 크니까 결과 인자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림의 칠을 보시는 이러한 형태로 어떤 종합 영향 관계 행렬 하나당 이러한 영향 관계도를 반드시 그래프로 그릴 수 있게 되고 이걸 기반으로 이런 트리 구조의 화살표 이 방향이 나타내는 트리 구조의 어떤 분석 결과를 얻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연구 방법을 이제 전체 그 논문에서 보자면 1, 2장은 문헌 검토를 위주로 했고 3장에서 이제 분석 요인을 그래서 어떠한 요인을 설문조사를 할 것인가 그것은 문헌 검토를 베이스로 전문가 자문과 그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수행을 해서 이런 것을 좀 가다듬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핵심 과정으로는 전문가 설문조사를 했고 그것을 통계적 다기준 의사결정 기법인 데마텔로 분석을 해서 결론을 냈습니다. 초기에는 제가 이제 선행 연구, 남북 교류 협력을 다룬 이런 선행 연구들을 보고 제가 좀 수작업으로 각각의 요인들을 선정을 했다면 이것에 대해서 아직은 객관성을 부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문가 3인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제가 마련한 분석 요인의 적합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2차례에 걸쳐서 인터뷰를 해서 수행을 했고 다만 이 과정에서 포커스 그룹 인터뷰 전문가를 모집하는데 보시면 교수님급과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계셨던 은준주 박사님 이런 분들은 제가 뭐 연이 없고 그런 석사 연구에서 사실 모시기 어려운 부분인데 제가 수행 중인 연구과제 아시아 연구소 과제를 잘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연구과제를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나 경험을 논문과 연계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두 번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분석 요인을 다음 표 7에 보시는 바와 같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설문조사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세부 요인들의 다른 활동에 대한 영향도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중간에 그 초기 이러한 설문조사 기반 연구는 먼저 IRB라고 하는 연구윤리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저는 이런 행정 절차는 가급적이면 서두르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한 번에 승인이 되지 않고 수정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초기 심의를 받아놓고 연구 그 내용을 말씀드렸듯이 그 설문조사 문항을 변경하는 것 자체가 내용 변경이 발생하기 때문에 재심의를 진행해야 하고 결론적으로는 그 초기 신청 기간과 거의 설문조사를 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한 달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간 소요가 있기 때문에
IRB는 설문조사 연구를 하실 거라면 IRB 관련해서는 미리미리 받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IRB 통과를 한 직후에 설문을 했고, 좀 아쉬운 것은 제가 한 일주일 정도는 최소 확보하려 했는데 IRB 일정이 늦춰지면서 3일밖에 좀 못한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향후에는 교훈 삼아서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설문조사 대상자 모집에 있어서도 제가 작년에 연구과제, 북한 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던 전문가 풀을 활용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동안 이제 연구실에서 해온 과제들과 그 본인의 학예 논문을 연계한다면 이미 좀 기반 자료가 좀 어느 정도 마련이 돼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설문조사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저는 이런 일정표 같은 거를 1, 2차 심사 때 발표 자료에 좀 넣어놓고 논문에도 넣어놔서 저희 심사위원분들과 교수님이 연구 미팅 때나 논문 심사마다 이 논문이 어느 정도 위치까지 지금 진척이 돼 있나 이런 걸 아실 수 있게 좀 이러한 그래픽도 마련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참고문헌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귀찮은 과정이지만 미리미리 하시면은 나중에 몰아서 할 때 수십 개를 몰아서 할 때 시간 압박이 있는 것보다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